안녕하세요, 삐입니다. 큰일 났어요. 지난번에 제가 Q&A 영상에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제품이랑 제가 먼저 써봤으면 하는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니까 제품이 한 150개에다가 가격이 300만 원이 넘어요. 이제 추천해주신 제품들을 제가 하나씩 사서 써보는 코너를 따로 만들기로 했고요. 여러분이 화장품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많으실 줄은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은 또 질문 주신 것들을 따로 모아봤는데요. 제가 종이에 뽑았는데 이렇게 여러 장이나 돼요. 질문들이. 이번엔 Q&A 질문들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장르로 많이 나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눠서 천천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한 질문부터 갈게요. 되게 다양한 걸 많이 질문해 주셨어요. 카메라 기종이 뭐예요? 카메라는 소니 넥스 3N입니다. 닉네임이 왜 B예요? 제 닉네임은 제가 이름 끝자가 B로 끝나요. 그래서 B라고 지은 것도 있고요. 제 삶의 모토가 플랜 B. 항상 플랜 A뿐만이 아니라 플랜 B도 만들어두고 때론 그 방향으로 실천하자고 해가지고 붙인 별명이에요. 그리고 B 좀 귀엽잖아요, B. 베이스는 VDL CC 크림이고요. 립은 아리따운 코팅 틴트 8입니다. 근데 코팅 틴트 그날 쓰고 냄새가 변한 것 같아가지고 버렸어요. 또 사야죠. 언니 웜톤이에요? 쿨톤이에요? 저는 파워 웜톤입니다. 저는 화장품 브랜드의 BM으로 있어요. 좋아하는 계절은 봄을 좋아하긴 하는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순간 좋아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칼국수, 샤브샤브, 월남쌈, 쌀국수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 음료는 자몽 주스랑 식혜 좋아해요. 짜장면 짬뽕 중에선 짜장면, 초콜릿 젤리 중에선 젤리, 초코 케이크, 치즈케이크 중에선 치즈케이크. 저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리, 닭, 돼지소. 오리, 닭, 돼지소. 최근에 엄청 좋아하게 된 거는 보드람 치킨 후라이드 진짜 좋아하고요. 원래 좋아했던 거는 BHC랑 또레오레. 갈릭반, 한양념 반. 지방에 있을 때 좋아했던 건 땅땅치킨. 진짜 맛있어요, 불갈비. 치킨 날개 다리 vs 퍽퍽살. 저는 퍽퍽살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제가 퍽퍽살 좋아한다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제가 옷을 잘 입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보고 예쁜 거 사는데 깔끔한 거 무지 느낌의 옷들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달라붙으면서도 안 달라붙는? 쇼핑은 그냥 지나가다 보이면 삽니다. 작정하고 아울렛 같은 데 가지 않는 이상. 키가 몇이에요? 키는 163입니다. 체중 관리를 위한 립. 저 체중 관리 안 해요. 장난이고 저 운동을 이제 헬스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는 마라톤이나 등산을 하는데 헬스 같은 거는 3개월 바짝하고 3개월 쉬었다. 3개월 바짝하고 3개월 쉬었다. 이렇게 해요. 짧은 머리를 유지한 이유? 짧은 머리를 유지하려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못 기르겠어요. 이 단발이니까 계속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상에서 또 자르고 상에서 또 자르고 하니까 잘 못 기르겠어요. 그리고 거지 전에 오니까 진짜 거지 전에 오니까 묶어도 답도 없고 정말 저도 돌아버리겠어요. 제가 살면서 탈색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탈색을 할 거예요. 성시경, 에릭남, 에디킴, 정석원 이렇게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이고요. 최근에는 이센스랑 마이크로닷 되게 좋아해요. 저는 보면 좀 웃는 게 예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 보면 좀 약간 깔끔하면서 지적이면서도 웃는 게 예쁜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성이 웃어도 멋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바보같이 웃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완전 빙구 웃음?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은 저는 한지민 씨 되게 좋아해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한지민 씨랑 강소라 씨. 힙합 좋아하시나요? 추천들? 네. 저 장르는 그렇게 많이 안 가리는데 요새 힙합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스윙스에 듣고 있어라든지 양키의 솔드아웃. 인생 영화는 국내 영화는 집으로. 유승호 씨 어렸을 때 찍었던 집으로 되게 좋아하고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더라고요. 해외 영화는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재개봉한 영화 이터널 선샤인 진짜 좋아해요. 이터널 선샤인이 굉장히 명한데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추천드려요. 야구는 대학교 한 3학년 때 이때부터 슬슬 흥미가 생겼는데 본격적으로 진짜 보기 시작한 건 작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이용규 씨 진짜 좋아합니다.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인생이랑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1회부터 9회까지 있는데 8회까지 지나가도 9회에서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제가 하나 팬인데 하나 경기가 9회까지 가가지고 뒤집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막 9회 이제 한 경기 한 4시간 가고 9회 끝까지 이제 손에서 땀을 줄줄 빼는 거죠. 보는 맛이 있어요. 화장품 외의 관심사는 안 어울리겠지만 책 읽는 거 좀 좋아합니다. 추리소설 되게 좋아해요. 스티븐 킹 책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저 동물은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강아지, 고양이를 떠나서 조류도 귀엽고 뭐 이구아나 같은 것도 좋아해요. 귀엽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키워보고 싶은 거는 고슴도치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그 손으로 핸들링 할 때 그 쾌감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중국어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이나 책? 저는 인강 같은 거 잘 못 듣기 때문에 무조건 학원을 다니거든요. 학원 다니면서 거기에서 나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인 친구들을 어떻게든 사귀세요. 이제 같이 매일 대화하고 아니면은 내가 배운 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그 중국인 친구들이 꼭 필요해요. 막 애기들도 배운 거 있으면은 신나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다 보면은 이제 배웠던 걸 안 까먹고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있고 차가 있으시다면은 강원도에서 이렇게 해안도로 따라 쭉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속초에서부터 포항까지들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3박 4일 걸리고요. 예전에는 차 안에서도 많이 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그 강원도 해안도로가 진짜 바다가 탁한색이 아니라 정말 에메랄드빛의 청록색 있죠? 와, 그런 바다가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내년에 기회가 되면은 꼭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어요. 집에 오면 메이크업부터 지우세요. 네. 제 방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서 짐 내려놓고 바로 지우는 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말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삶이 막 힘들고 죽겠고 그러진 않는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뭐 오늘 하루라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 한 달, 길게는 1년 이렇게 끝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냈구나 이런 생각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냥 술 먹거나 많이 먹거나 그러지 않고 집에 와서 자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많이 자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싫어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스트레스로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구나. 다음엔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인정해버리고 넘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대학교 가면 살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져. 저 중학교 때보다 살 훨씬 쪘어요. 제가 친구들이 거의 지방에 있어서 그래도 뭐 한 3명쯤은 있는 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하고 후회하는 점 사실 뭐 좀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후회는 안 하는데 후회라기보다는 이제 옛날 사진 같은 거 보면 아무래도 쌍꺼풀이 없으니까 나름대로의 맛이 있다. 좀 풋풋하다. 그 느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잘 나온 사진만 봤을 때 그렇고 뭐 옛날 영상이라든지 옛날 사진 보면은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엄마는 저한테 신의 한 수라고까지 하셨는걸요. 이제 라이트한 질문이 다 끝났어요. 굉장히 독특한 질문들이 많네요. 이제 화장품에 관한 질문들이에요. 화장품 유통기한 지키세요? 저는 기초는 지키는 편이고요. 색조는 솔직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못 지켜요. 근데 뭐 입에 바르는 것들은 조금 가급적이면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는 편이에요. 한정도 있고 단정도 되고 리뉴얼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나왔던 색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뭔가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버려요, 색조는. 밖에 잠깐 나갈 때도 화장하고 가시나요? 아니요. 밖에 나갈 땐 저는 화장 잘 안 해요. 그냥 생얼로도 잘 다녀요. 바세린이나 알코올을 이용해가지고 재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립스틱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그냥 다시 통에 넣어가지고 최대한 유지하면서 쓰려고 하고요.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것도 그냥 깨진 털로 써요. 뭐 다른 걸 이용해서 보관을 시키면은 알코올이 한 번 닿았기 때문에 발색이 잘 안 된다거나
제가 마음에 들어서 썼던 그 밀착력 같은 게 다시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루 타입으로 씁니다. 옛날에는 눈 화장이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피부 화장으로 바뀌더니 그 다음에는 눈썹이라고 생각이 돼요. 눈썹이 정말 얼굴 중에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화장에 따라 눈썹 모양도 살짝씩 바꿔주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제가 저축을 하는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따로 범위를 안 정해둬요. 제가 월마다 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이번 달에는 밥을 이만큼 먹었어요. 그러면 화장품은 이만큼밖에 못 사겠죠. 대신 다음 달에는 화장품을 사다 보니 이만큼 샀어요. 밥을 요만큼 먹겠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들쑥날쑥해요. 그냥 홀리데이 쏟아지는 달에는 죽는 거죠. 출근 화장 걸리는 시간은 저는 사실 되게 짧아요. 뭐 씻고 화장하고 머리까지 다 하는 데는 뭐 한 3-40분이면 다 끝나고요. 진짜 순전히 화장만 한다고 봤을 때는 한 15분 하면 다 하는 것 같아요. 출근할 때 풀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랑 눈썹이랑 립만 해요, 보통. 그러다 시간이 더 남으면 마스카라 하고. 웜톤인데 쿨톤이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웜톤인데 애석하게도 잘 어울리는 색상이 있고 사람들은 그 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나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들과의 매치를 통해서 조금 덜 어색하게 만드는 거죠. 웜톤인데 쿨톤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단지 뭐 노랗다 푸르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쿨톤 화장품이 바르고 싶으신 거라면은 만약에 입술이 딸기우유색이 바르고 싶으면은 다른데도 최대한 깔끔하게 화장하시고 입술 같은 부분에는 내가 잘 어울리는 컬러를 베이스로 넓게 까시고요. 쿨톤 컬러인데 포인트가 되는 컬러들 있죠? 그런 컬러를 입술 안쪽에 뭐 그라데이션을 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런 방법밖에 없죠. 피부를 갈아 끼울 수도 없는 건데요. 내가 가을 웜톤이라고 해서 꼭 가을 웜톤색만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찾아보면은 조금 약간 다른 톤인데 어울리는 컬러도 은근히 있거든요. 그런 컬러를 찾아야 돼요. 안 어울리는 색도 제 눈에 예뻐 보이면은 저한테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생각보다 립스틱인데 나한테 안 어울려요. 그러면은 블러셔로 한번 활용해보세요. 블러셔가 굉장히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흰기가 많이 도는 립스틱이 잘 안 받는 편인데 그 흰기 많이 도는 립스틱을 블러셔로 쓰면은 조금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에뛰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에뛰드가 나름 라인도 여러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다양한 색상을 추가하기도 하고 그 라인마다 이름 매치도 정말 잘 되고요. 느낌이 달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아리따움이랑 이니스프리랑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세 가지 브랜드가 다 아모레퍼시픽인 건 아시죠? 저는 전 밀착력이 떨어져서 베이크드 섀도우는 잘 안 쓰고요. 크림 타입은 보통 베이스로 쓸 수 있는 컬러를 많이 써요. 그 외에 일반 섀도우를 고를 때는 일단 테스트를 해보는데 손에 닿았을 때 느낌. 그 느낌으로 밀착력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가루 날리면 사실 별로 신경은 안 써요. 펄 날림만 아니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로드샵은 에뛰드입니다. 물론 스킨케어 말고 색조만요. 물론 케이스 말고 내용물만요. 약간 로드샵이라고 말하기도 가격대가 조금 애매하지만 에스쁘아가 굉장히 제품 질이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모공 관리 방법은 정말 환생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늘어나지 않게 유지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미 모공에 꽉꽉 차있는 블랙헤드들은 한 번씩,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모공 클렌징 도구들로 깎아내주는 편이에요. 그 외에는 또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스페셜 케어로 아하나 바하로 된 팩을 합니다. 모공이 더 이상 늘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나름의 방법은 붙였다 떼는 쿨팩은 절대 안 하고요. 탄닌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들을 써요. 모공 위주로만. 탄닌 성분이 모공을 수축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저는 막 화농성 여드름은 잘 안 올라오고요. 좁쌀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 좀 심하게 올라오는 날엔 무조건 압출을 하고 이제 각질 관리를 해줍니다. 화농성은 아닌데 이제 피부 밖으로 못 올라오는 그런 염증 주머니 같은 게 생길 때 가끔 있어요. 되게 크게. 그럴 때는 피부과로 가요. 그래서 염증 주사를 맞아요. 그럼 없어지더라고요. 여드름 스티커 같은 거 많이 붙이시는데 이거는 개인의 차이겠지만 저는 상처가 난 부위에는 통풍이 잘 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젤밴드 같은 것도 잘 안 붙이는 편이에요. 지금 끼고 있는 렌즈는 클라렌 수지 렌즈예요.
제가 안구 건조증이 심해가지고 일반 렌즈는 잘 못 끼는 편이고요. 그래서 거의 원데이 렌즈로만 끼는데 아큐브나 바슈롬은 제 눈에 안 맞아서 훌러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시바비전은 너무 얇고. 그래도 그나마 가장 잘 맞는 게 이제 클라렌 프레시콘이라는 일회용 렌즈인데요. 한국에 들어온 지 이번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는데 저도 샘플 받아가지고 껴보고 계속 끼게 됐거든요. 정말 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컬러가 되게 다양해요. 회색이나 핑크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톰포드 벨벳 오키드 향수예요. 이것만 뿌리면 다들 향수 냄새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 약간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향이긴 한데 그 벨벳 가죽의 따뜻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좀 성숙한 여성의 향이에요. 인생 파운데이션은 저는 여름에는 케이트 파우더리스 파운데이션, 그 외의 계절에는 RMK 젤 크리미 파운데이션. 어떤 분이 겉은 뽀송하고 속은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RMK 젤 크리미 파운데이션이 그런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중지성 피부에서 눈들거림 없이 잘 버티면서도 바를 때 굉장히 부드럽게 텍스처가 발리고요. 무엇보다도 바르면 피부가 깐달걀같이 표현이 돼요. 제 인생 블러셔는 더샘의 망고 피치 컬러예요. 절대 단종되면 안 돼요. 그거랑 에뛰드 섀도우 중에 수줍은 손깍지, 그거랑 삐아의 다우니 코랄, 요 세 가지 정도입니다. 립밤 베스트는 제 기준에 1위는 카맥스 립밤이에요. 이 페놀 성분이 자연스럽게 립 플럼핑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번들거림이나 칼라 같은 것도 없어도 좋고요. 좀 막 미끌거리고 겉도는 느낌의 립밤이 아니라서 좋아요. 그거랑 입술이 진짜 건조하고 아플 때는 비판톨 크림을 많이 써요. 이거는 조금 다른 립밤이랑 다르게 크림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입술 위에 마치 수분 크림 같은 걸 바르는 느낌인데 네, 자기 전에 그걸 듬뿍 바르기도 해요. 저는 뭐 로즈살브라든지 버츠비 립밤 같은 그런 꾸덕꾸덕한 제형 있잖아요. 저는 차라리 바세린을 발라요. 약국에 가면 1,000원, 2,000원 하면 큰 통에 팔잖아요. 그 바세린을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자면 입술이 빵빵해지더라고요. 어차피 립밤의 주 재료가 바세린 미네랄 오일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줘요. 립니큐어요. 립니큐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뀔 거예요. 잘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너무 사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진짜 빨리 발라야 되고 이렇게 슥슥 바르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제가 진짜 화장품 바닥을 잘 못 봐서요. 포지 틴트랑 옛날에 에뛰드 앵두알 틴트 있죠? 그거 분홍색 한 3통 비운 거 같네요. 그거랑 립스틱 필모어랑 섀도우는 되게 옛날 건데 에뛰드 거 카페라떼 비웠어요. 픽서류를 사용하세요. 베이스 화장 지속을 높이고 싶을 때는 베이스 화장의 지속력을 높이고 싶을 때는 메이크업 후에 피니쉬 파우더로 한번 얇게 싹 쓸어주셔도 되고요. 뭐 뿌리는 타입의 픽서가 있어요. 미스트같이 생긴 거. 그거를 뿌려주셔도 되고요. 그럼 한번 얼굴이 코팅된 듯이 메이크업이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눈화장 같은 거는 이제 눈화장 하기 전에 파우더로 한번 유분기를 잡아준 다음에 하시거나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하시고요. 마스카라 같은 건 요새 픽서도 잘 나왔잖아요. 그것도 꼭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아이실러라는 제품들도 요새 막 좀 나오기 시작하던데 메이크업을 이렇게 아이실러로 이렇게 한번 코팅해주면은 하루 종일 유지되더라고요. 입술도 립탑 코트가 있습니다. 립탑 코트 바르고 물 마시면 립스틱 안 묻어나더라고요. 신기하죠? 저도 코가 길어요. 근데 쉐딩이란 게 뭐예요? 깎아내는 느낌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뚱뚱한 코는 일단 콧대부터 뚱뚱하면은 이쪽부터 들어가고요. 그거보다 전체적으로 포코처럼 이렇게 여기가 뚱뚱하면은 이렇게. 근데 쉐딩의 벌미를 위쪽은 넓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얇게.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얇은 붓으로 해줘야 돼요. 아니면 손가락으로 하시던지. 그리고 긴 코는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되고요. 코 아랫부분부터 살짝 여기까지만 이렇게 쉐딩을 해주세요. 그럼 조금 덜 길어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잘하는 거는 수면팩 좋아해요. 수분크림처럼 두껍게 바르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씻어내는 그런 수면팩 좋아하고 요새는 마스크 시트에 좀 빠져있어요. 예전에는 팩을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요새는 워낙 좋은 마스크 시트가 많이 나오니까 다음날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전날 저도 모르고 붙이게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크림 블러셔는 진짜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일단 피부 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그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있어요. 이렇게 끝이 납작한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끝에만 살짝 묻힌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찍어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불리면서 펴 발라주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그리고 안 뭉치게 할 수 있어요. 솜털 뽑지 마세요. 뭐 솜털뿐만 아니라 눈썹이건 코털이건 머리카락이건 곁털이건 자꾸 뽑아가지고 그 피부 표면에 자극을 주면은 피부 표면이 늘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옛날에 쌍꺼풀 테이프 많이 붙이면은 눈살 처져가지고 쌍꺼풀 수술 하게 된다잖아요. 그게 뗄 때 자극이 되기 때문이에요. 스트롭 크림 저는 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건조할 때는 잘 썼는데 이상하게 스트롭 크림을 쓰면 저는 좀 약간 가렵고 트러블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유분기가 많은 느낌? 제가 중지성인데도 그게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유분기가 많은 느낌이었어요. 피부를 반짝거리게 표현해주는 메이크업 프라이머를 좀 못 쓰는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스트롭 크림은 저랑 잘은 안 맞아요. 트러블이 있으면은 피부 표면이 균일하지 못하고 각질이 좀 있잖아요. 뭐 짜게 되거나 이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체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수정 화장용 정도로 쿠션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최대한 덜 들뜬 화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납작한 파운데이션 브러쉬 있죠? 네, 이걸로 최대한 얇게 피부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빨리 하셔야 돼요. 붓자국 안 남을 정도로. 이렇게 빨리 해주시고 이제 커버가 필요한 붉은 부분이라든지 잡티 부분은 컨실러로 한 번 더 얇게 가려주세요. 리퀴드 타입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매장 방문했을 때 호갱 피하는 법. 저는 딱 이제 들어오면은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묻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좀 보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제가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단칼에 얘기해버려요.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괜히 대답도 못해서 저만 말 무시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제품을 보면 일단 화장품의 노예야, 호갱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가벼운 질문들과 화장품에 대한 질문들이 끝났어요. 이제 다음은 조금 심도 깊은 질문들입니다. B의 유튜브에 관한 얘기와 진로, 취업 이런 얘기와 연애 얘기가 있어요.